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리마 Less is More for Alignment라는 페이스북에서 2023년도에 나온 논문을 발표하게 될 정청감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인트로덕션, 뭐 그다음에 뭐 저희 알다시피 뭐 데이터나 뭐 그런 실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조금 이해하고 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문 자체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얼라이먼트라는 건 사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학습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관점이랑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질적 분석이나 이런 측면도 조금 중점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메인 이슈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런 large language model을 pre-training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general representation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alignment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뭐 instruction tuning, 뭐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뭐 소위 말하는 RLHF라는 방법론, 뭐 이런 등등의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되게 많은 데이터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RLHF 같은 경우에는 그 annotators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막 그런 프롬프트도 수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 생성을 위해서 저희가 들여야 될 그런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제 주요한 그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자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나서 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그 모델이 결국에 학습하게 되는 knowledge나 어떤 capabilities라는 거는 결국에 pre-training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마치 부산물처럼 당연히 이제 학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다른 프로세스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사실 이런 large language models의 대부분의 지식은 pre-training 중에서 학습된 것이고 alignment라는 것은 결국에 단지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assistant style을 학습하는 굉장히 좀 간단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어떤 superficial alignment hypothesis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논문 구조 자체는 이러한 어떤 통념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지배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이걸 이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해볼게라는 뭐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소개드릴 것은 이제 이들이 하는 가정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식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해 보이는지 그리고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모델의 어떤 knowledge랑 capabilities는 정말 그냥 during pre-training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 이제 alignment라는 건 그런 스타일의 어떤 학습하는 프로세스이다. 라는 것들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세트 소개해 드릴 거고 model training 그다음에 human evaluation이랑 result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왜 이게 less is more이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들이 또 멀티-turn 다이alo그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또 한번 이제 좀 이 효과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 세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데이터 세트는 이제 얘네들이 당연히 less is more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총 합쳐서 1000개의 프롬프트랑 이제 레스폰시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750개는 이제 탑 퀘스천스랑 앤서스. 그래서 그 뭐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익스체인지 중에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그 익스체인지 중에 좀 몇 개를 가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특히 이제 75개의 스템 익스체인지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뭐 매스피직스 이런 것들 거기에 포럼에서 나온 이제 퀘스천스랑 앤서스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250개의 그런 이제 손수 이제 제작한 어떤
prompts랑 이제 그런 responses를 이제 해서 이걸 총 이제 1000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림을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셋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으로 사용된 데이터로는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뭐 스템 분야, 뭐 other 뭐 다른 분야, 그다음에 위키아웃라는 거, 그다음에 푸시프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딧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요게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저의 의도는 당연히 좀 알 것 같은 게 결국에 less is more이라는 거는 퀀터티보다 우리가 다른 걸 강조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 이제 퀀터티 대신 아마 퀄리티를 입증할 것이고 퀄리티랑 다이버시티를 생각해서 볼 것 같으면 좀 다양한 톤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question answer 이런 구조라면 아니면 또 이제 위키아웃 같은 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인포머티브한 뭐 그런 것들이라면 레딧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완전히 이제 뭔가 궁금한 거 묻고 질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막 지식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막 그런 어떤 뭐 엔터테이닝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이들이 그런 스타일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뭐 특히나 이제 그런 에스크레딧이랑 라이팅 팜츠라는 두 개의 이제 그런 서셋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example들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manually authored example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을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A랑 B랑 이제 나눠서 그래서 이제 250개의 프롬프트를 이제 각각 이제 만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주제가 되는 것들은 뭐 너네 관심사 아니면 뭐 친구들 뭐 관련된 거 한번 뭐 만들어봐 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A에서 200개 프롬프트를 트레이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개를 어떤 디벨롭먼트 셋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막 거쳐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남은 그 B에서부터 이제 남은 230개를 그 테스트 데이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풋이 되는 것들은 이제 총 합쳐서 저런 1000개의 프롬프트랑 이제 레스폰시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좀 정의가 없이 그냥 style of a helpful AI assistant,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의 뭔가 헬프한 그런 톤이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 어떤 것들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보면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구나는 어떤 그런 직관적이나 이런 걸로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그런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 도메인에서 쓰는 요거에 대한 그런 스타일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셋들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뭐 다이버시티나 어떤 퀄리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내추럴 인스트럭션을 좀 빼먹었는데 여기 부분들은 그런 다른 어떤 그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는 그런 데이터셋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다른 태스크들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뽑아왔다. 뭐 이렇게 해서 총 포함된 것들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첨기되어 있고 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특히나 이제 신경 썼던 포인트들 어떤 기준으로 무슨 데이터를 뽑았는가를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스택 익스체인지나 뭐 요런 뭐 위키아웃 그다음에 푸시프트 레딧 데이터셋에서 이제 커뮤니티 Q&A를 뽑았고 이제 주로 생각할 것들은 이제 퀄리티나 어떤 다이버시티나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그래서 막 무슨 슬랭이 있거나 아니면 막 무슨 되게 막 어펜시브하거나 뭐 어떤 막 뭐 그런 그 적절하지 않은 막 너무 막 무슨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막 심하게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걸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친구나 뭐 그런 주제들에 대한 뭐 그걸로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턱실이나 뭐 어떤 그런 이제 relevance 그런 디그리 이런 것들이 넣어져 있는 프롬프트를 넣고 이게 왜 리젝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트레이닝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65 billion parameters 가진 이제 라마를 가지고 이 1000개 이젠플에 파인 튜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스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RMW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15개의 폭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베타 1은 뭐 0.9, 베타 2는 0.9로 실시를 했고 웨이팅 디케이는 0.1, 러닝 레이스는 웜업 없이 뭐 그 LE5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LE6으로 갈 수 6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배치 사이즈는 저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좀 조절을 해서 2040펠 토큰보다 긴 것들은 이제 뭐 그냥 트림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의 트림드에 대한 방법도 이제 조금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이런 프롬프트 갖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긴 것들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트랑케이트 하는지 뭐 그걸 서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좀 이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그 모델 그 결과에 이제 그 엄청나게 이게 그게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레지얼 드랍아웃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셜 토큰으로 이제 엔드 오브 토큰 해서 스피커 디스팅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까지는 이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고 이제 리절트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 이제 이밸리에이션은 뭐냐면 자기네들 지금 이 리마 모델을 갖고 파인튜닝 한 거를 갖고 이제 그 비교 대조군이 된 것들은 알파카, 다빈치, 그다음에 바르드, 클로드, 그다음에 GPT-4를 이제 갖고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그 비교를 했냐면요. 얘네들이 보기 위해서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단일 응답을 이렇게 생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워커한테 이제 이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더 낫니? 이게 낫니? 얘가 만든 게 낫냐? 제가 만든 게 낫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논문 뒤에 보면 이제 어펜딕스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워커한테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끔 했는지 뭐 그런 게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서 제가 그런 건 붙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 which is better 약간 이런 질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마가 이제 생성한 아웃풋이랑 그다음에 뭐 알파카가 한 거라든지 뭐 다빈치가 한 거라든지 이렇게 비교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제 같은 것들을 GPT-4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T-4를 보고 야 리마가 만든 게 낫냐 아니면 다른 게 만든 게 낫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걸 갖고 이제 클라우드 워커랑 그다음에 이제 GPT-4를 이제 마치 이제 GPT-4를 인간처럼 생각을 해서 얘네의 그런 inner annotator, agreement 이런 것들을 좀 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논문 뭐 5페이지인가 지금 그쯤 보시게 되면은 그 agreement를 보시면 되게 크라우드 GPT는 78%, author GPT 79%, 막 이렇게 크라우드끼리 82%, 크라우드 author 81%, author 78%. 그래서 이 GPT-4가 진짜 이제 누가 이제 GPT-4라고 말 안 하면 정말 이제 인간이 한 것처럼 굉장히 좀 이거 레이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figure 1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human evaluation 한 거. 그래서 이제 crowd workers가 한 것들에 대한 통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GPT가 이제 그 GPT-4가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마가 이제 53%, 그러니까 리마랑 이제 알파카랑 비교를 하면요, 여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리마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53%나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음에 26%.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리마가 더 많이 더 되게 좀 우월하지만 더 이제 이걸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리마는 이제 저희 뭐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알파카는 훨씬 더 한 52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먼 이밸리에이션이 이렇게 리마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포인트를 보시면 리마가 이제 다빈치보다도 조금 더 이제 좀 좋다 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44%, 35%인데 이게 특이한 점은 이제 그 35%이 다빈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RHLF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같이 이제 사용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은 없더라고요. 왜 RHLF보다 더 이게 잘 나오는지. 그래서 그건 쪼끔 더 추후에 이분들이 이제 쪼끔 더 보셔야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시든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빈치 모델보다도 리마가 더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리마 뭐 바드랑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고 네 바드 그러니까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사실 리마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바드나 이제 구글의 바드나 아니면 클로드 그다음에 GPT-4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레스폰스를 각각 이제 생성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리마가 생성한 답변이 있을 거고 다른 이제 그런 뭐 언어 모델들이 이제 생성한 답변들이 있는데 이제 고거 가지고 그 크라우드 워커스한테 그 아웃풋이 각각 뭐가 더 나은지 그냥 정말 이제 그냥 which is better인 그런 이제 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파카가 더 낫다 뭐 이런 애들인 것 같고 사실 타이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지금 정확히 이거를 좀 제가 이거 좀 놓친 건지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타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뭐 뭐 글쎄 타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퍼센트로 이제 데이터로 나와서 요렇게 리마가 더 잘하는 거 위에 2줄 밑에는 이제 다른 모델들을 더 좋게 봤더라는 거가 밑에 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바드나 이제 클로드나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도 평가상 봤을 때 신기한 거가 이제 사람의 이제 선호도에 비해서 얘네 사람의 선호도에 비해서 이제 그 GPT가 하는 이 GPT의 어떤 선호도 이게 더 이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예시 질문이라도 논문은 아니요. 이거 다 뒤에 있어요. 이거 뒤에 다 프롬프트랑 이거 다 막 example이랑 다 있는데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다 너무 이렇게 막 길고 이게 아마 제가 붙여서 여기에 넣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네. 거기는 한번 논문에서 이제 어펜딕스 부분들을 보시면 쪼끔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 프롬프트 관련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바이너리 초이스로 뭐가 더 낫냐 뭐 이런 것들이어 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꼭 고용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 약간 생각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가 이제 뭐 꽤 괜찮다. 적게 했지만 뭐 괜찮은 부분도 있고 좀 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얘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학습할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엄청 뭐 고도로 파인 튜닝한 모델이라서 이제 사실 이제 리마랑 완전 동등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 리마 저자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50개의 랜덤 예제를 그렇게 수동으로 번식을 해서 절대적인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예제를 이게 fail이냐 pass냐 이제 excellent냐 뭐 이런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레이블을 해 두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fail이 이제 응답이 프롬프트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패스는 이제 만족했을 때, 그다음에 excellent 하면은 이제 되게 좋은 대답을 제공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레이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이 랜덤 예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결과가 이제 여기 요 피겨 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50%가 이제 excellent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패스까지 합치면 사실 뭐 88% 거의 뭐 9% 가깝게 이제 되게 acceptable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2개가 이제 좀 fail인데요. 근데 12개가 fail인데 여기 12여야 됩니다. 제가 요거 쓰다가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fail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더니 또 이 안에서 또 excellent에 대한 건 45%, 패스에 대한 건 35%, 뭐 fail은 한 20%.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사실 엄청 작은 샘플로 한 거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리마가 이제 쪼끔 비슷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 봤을 때 그러니까 OOD 상태에서 봤을 때 꽤 그래도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잘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쪼끔 많이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좀 어 얘들이 이제 서포트한다고 한 거 이제 GPT-4한테 물어봐서 그걸 좀 비교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쪼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약간 요거 이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쪼끔 저도 아쉬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정확하게 딱딱 그게 정확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얘네들이 또 무슨 실험을 하냐면 그럼 한번 단순하게 양만 늘려 볼까?" 이런 실험도 해요. 그래서 그 양만 늘려 봤을 때는 그냥 그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좋은 양질의 그런 그리고 다양성을 이제 확보한 뭐 그런 예시들이 더 좋다. 그런 걸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되게 명확하고 실험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뭐 객관적인 객관성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실히 뭐 믿기가 쪼끔 어렵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고러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논문인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네. 데이터셋이 조금 더 얘네가 잘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게, 뭐, 네. 밸런스 측면 말고 다른 부분들은 좀 더 뭐 고려한 요소가 없었는지, 논문에서는. 밸런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가 그 어떤 뭐 그냥 분야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혹시 그런 거를 뭐, 퍼센테이지 비율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데이터셋 구성한 거는 뭐, 이렇게 잘 고르게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 외적으로 얘네가 말하는 어떤 좋은 퀄리티의 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네네네네네. 혹시.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쪼끔 더 정확하게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설명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야적으로 좀 고르게 뽑은 거랑 뭐 스타일적으로 이제 좀 적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뭐지 저희 질문을 할 때 냉무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 아, 내용 밑에 그러니까 본문 안 쓰고 이제 그 뭐지 질문에 다 내용 쓰는 거? 네네. 질문에 그런 거 쓰는 거 약간 좀 명확히 하려고 좀 그런 거 쓰고 얘네들이 좀 약간 누가 봐도 그래도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어.'라는 것들만 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뭐 이렇게 더 '퀄리티적으로 어떻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도 사실 어떤 질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좀 가장 먼저 이해했던 거는 이게 AI 어시스턴트 스타일이라는 거가 '여기에 맞는다.'라는 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궤에서 그 얘네들이 생각하는 뭐 양질의 프롬프트 뭐 양질의 무엇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디파인 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이들이 그거를 잘했다라는 것들이 약간 뭐 '고려했다, 고려했다, 고려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예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게 이러한 예시다. 이걸 고려한 게 이러한 예시다. 봐봐라.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요. 엄청 잘 일러스트레이션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논문이.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타일이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좋다는 건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묘사가.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AI 어시스턴트 스타일이라는 게 네. 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래도 뒤에 약간 예시가 쪼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오면은 이제 그냥 읽어 보면 그냥 이해는 가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플레인한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 엄청 글이 되게 막 뭔가 월디하지도 않고 리던던트하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말 다 있고 제가 이제 제 이해로는 스타일적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가 그러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들이 이러한 properties를 갖고 우리가 이걸 define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 가지고 추후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적 연구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실험들이 쪼끔 더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셋 보여주셨을 때 이제 트레이닝 네네. 디벨롭먼트 테스트 셋에서 이게 이제 A 그룹이랑 그룹 B로 나눈 것도 네네네.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기타 데이터들도 트레이닝 같이 들어갔던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뭐 "꽤 잘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인데 좀 예 이것도 좀 hasty conclusion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어세스먼트를 한 번을 합니다. 그래서 "Where, why is less is more?" 왜 less is more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증명을 해보이고자 하고 이제 그게 뭐 데이터 디버시티, 뭐 퀄리티, 퀀티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그런 속성적인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들이 이제 아까 태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 단순한 퀀터티가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저런 diversity라는 거다. 퀄리티라는 것들이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게 확보가 되면 정말 퀀터티가 좀 떨어져도 괜찮은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이들이 이제 또 한 차례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잘 이제 컨트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그 7 빌리언 라마 모델 갖고 이제 파인 튜닝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용 파라미터랑 이제 동일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스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5개의 응답을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챗GPT한테 이거를 물어봤어요. 라이커트 스케일로 뭐 이제 뭐가 좋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보면 figure first 그래서 12번인가 뭐 그쯤에 이제 예시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좀 논문에 있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결국에 체크한 것들이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여기 figure 5 부분에서 이제 어떤 diversity 부분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figure 6 부분에서 이제 퀀터리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품질이나 어떤 퀄리티나 어떤 그런 퀀티티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통제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효과를 테스트를 한 건데, 이제 엑설런트 응답을 가진 이제 어떤 heterogeneous 프롬프트가 있는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랑 그 다음에 엑설런트 응답을 가진 homogeneous 프롬프트가 있는 위키하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각 소스에서 2,000개의 학습 이그젬플을 또 샘플링을 했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다양할수록 훨씬 더 이제 좀 더 좋은 그런 퀄리티를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반면에 이제 이 figure 6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또 이제 이런 품질의 영향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양 같은 것들을 이제 봤듯이 데이터 양은 이제 저희 이거 알다시피 데이터 좀 많이 넣으면 좀 보통 잘 나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갖고 정말 그러냐라는 것들이 이게 니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얘네들이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학습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이제 여기 이제 표현으로 이제 exponentially increasing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시켜서 여기 뭐 이렇게 뭐 2,000개, 4,000개 뭐 이렇게 증가시켜서 봤더니 이제 이 퀄리티가 이제 되게 이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학습 데이터들을 뭐 2배 늘리고 뭐 하더라도 이제 응답 품질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는 결국에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이 스케일링 이제 너가 반드시 어떤 데이터셋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품질의 응답을 유지하면서 이제 프롬프트의 다양성에 따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얼마큼 이제 objective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그래도 앞에 휴먼 이밸루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거를 각각을 컨트롤한 다음에 보여준 결과는 diversity가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부분이 뭐냐면 멀티턴 다이얼로그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이제 뭐 멀티턴에서 이제 뭐 10개, 뭐 실시간 대회에서 얼마큼 이제 얘네가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냥 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구조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 10개의 이제 실시간 대회에서요,
이제 그 리마를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해갖고 이제 각각 이제 레이블을 붙였어요. 이제 fail, pass, excellent. 그래서 아까 그 기억하시겠지만 뭐 excellent은 아주 잘 대답한 거, 패스는 뭐 그럭저럭, fail은 이제 아예 그렇게 잘 못한 거. 그래서 이제 리마는 이제 뭐 제로샷 세포 치고 뭐 되게 꽤 뭐 일관성 있는 응답을 잘 생성을 했지만 뭐 10개의 대회 중에 뭐 6개에 대해서는 뭐 3개의 상호작용 내에서는 뭐 펌프를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3개의 상호작용이라는 거가 이제 이게 좀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떤 대화 구성에서의 뭐 그 단계에서 뭔가 그 단계에서 어느 스테이지에서 좀 안 됐다라는 것 같기는 한데,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대화 능력을 좀 향상을 시키려고 직접 또 10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10개를 10개를 이제 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택 익스체인지에 있는 20개의 뭐 코멘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대화 체인을 수집을 하고, 이제 이걸 갖고 어시스턴트 스타일에 맞도록 이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어시스턴트 스타일이 뭔가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개 example이랑 그 다음에 멀티턴 이 대화를 조합한 이제 1030개의 대화를 이제 1030개, 요거 30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프리트레이닝한 라마 모델을 이제 파인튜닝 해서 새로운 버전의 리마 버전을 만들어서 이 전후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45에서 76.1까지 엑설런트로 판정된 거는. 그래서 되게 이제 엄청 뭐 페일 같은 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30개밖에 추가된 게 없지만 엄청 이게 대화 능력이 이게 보여준 건 대화 능력이 뭐 프리트레이닝 중에서 학습되고 그 능력 뭐 그 두 개 합성되고 이게 뭐 되게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강화해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스커션 부분, 그 마지막 컨클루전은 그래서 이제 작은 이그젠플로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잘 했다. 그래서 퀄리티나 디버시티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이제 디스커션에서도 중간중간에 질문 너무 잘해주셨고, 사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의문들을 가지면서 읽었는데, 이제 또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문에서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아까 그 다빈치 모델이랑 비교를 할 때, 왜 걔네들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RLH, 그 reinforce, 그 피드백 걔네보다도, 왜 그게 더 좋은지에 대한 그거는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뭔가 이제 저희가 실험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마 저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knowledge나 어떤 그 capabilities가 이제 결국에 그게 어떤 그냥 필연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귀결되는 그 무엇이라고 하면은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더 많은 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들이 뭐 less is more이라고 했지만 얼라이먼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코슬리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좀 신선한 그런 논문이었고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실까요? 논문과는 좀 관계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제가 지금 리걸테크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 그 GPT-4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단 1번 궁금한 게, 이밸리에이션을 한다라는 게, 누구누구 이밸리에이션을? 일단, 1번 질문이 그거였어요. 일단, 우리가 골든레이블 맞나? 약간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뭐 3시간 뭐 프리징 되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 정말 하나하나 프롬프트 해가지고 다 하나씩 다 먹여서 그 대답을 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저희랑 얼마큼 저희 휴먼 애노테이터스랑 얼마큼 뭐 비교 잘 하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고 하는데 GPT-4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일괄적으로 되게 뭔가 오토매틱 프로세스로 지금 하기에는 약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질문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진짜 좀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실까요? 데이터셋의 조건으로 데이터셋 조건이라는 게 그게 양질의 데이터셋 조건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quality, quantity, 어, diversity. 저는 이 세 개가 다 거의 그 대표성을 좀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세 개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더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 혹시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은 더 되게 데이터셋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님 감사합니다. Structured prompting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 이거 한번 봐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코멘트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